아이야, 밥은 먹었니? 이리 오너라, 이모가 따뜻한 국밥을 줄게. 꼬르륵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의 진력 장터 한 구석, 때 묻은 비단옷을 입고 웅크려 있던 5살 아이에게 주막집 딸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자마자 제 앞치마를 풀어 흙먼지를 털어주며 부엌 안쪽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하였습니다. 비록 옷은 해졌으나 은은한 윤기가 도는 비단 자락과 결 고운 살결을 보니 분명 예사로운 집안의 귀한 자식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것이 어쩌다 부모의 손을 놓치고 이 험한 장터까지 흘러들어와 홀로 배고픔에 떨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을 어느 지역에서 받으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연은 아궁이 앞에 아이를 앉혀두고 솥뚜껑을 열어 정성껏 고아낸 국밥 한 그릇을 넉넉히 말았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국밥 위에는 잘게 썬 양지머리와 노란 달걀 지명이 정갈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곁들여 내온 반찬이라곤 아삭하게 익은 깍두기와 짭조름한 멸치볶음뿐이었으나 지문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성찬이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작은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자, 어서 먹으렴.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천천히 먹어야 한다. 자, 어서 먹으렴. 지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움켜쥐고는 국물을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자, 어서 육수가 먹으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지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겁지겁 밥알을 넘기던 지문은 이내볼 어서 가득 먹으렴. 밥을 물고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국물을 묻힌 채 오물오물 씹는 그 모습이 어찌나 복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서연은 저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문은 서연이 직접 입에 넣어주는 깍두기를 아삭 베어 물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낯선 다정함에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지문은 긴장이 풀린 듯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려 주막 안쪽 자신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떠다 아이의 얼굴과 손발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자 비로소 배곡같이 고운 본래의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지문의 옷을 갈아입히려다 깜짝 놀라 손을 멈추었습니다. 비록 겉옷은 해졌으나 안감은 최고급 비단이었고 아이의 몸에서는 여느 민가의 아이들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은은한 향료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지체 높은 데 귀한 자식이길래 이리도 살결이 고운고. 서연은 아이의 범상치 않은 기품에 깊은 의구심이 생겼으나 우선은 곤히 잠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이부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서연의 품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 향과 온기 덕분인지 지문은 꿈속에서 그리운 어머니를 만난 듯 엷은 미소를 띠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은 곤히 잠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어느 데 귀한 자식이길래 이리도 고운고.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찾고 있을까. 서연은 아이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와 내일 아침 아이의 집을 찾아줄 방도를 궁리하며 밤이 깊도록 호롱불 아래서 아이의 해진 옷감을 꿰매주었습니다. 과거 1년 전
내금이장 만호의 저택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호의 부인 유 씨는 지병이 깊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린 아들 지문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문아, 내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느라 바쁘신 분이란다. 내가 이해해야 해. 유 씨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기보다 홀로 남겨질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만호는 북쪽 국경에서 조정의 밀명을 수행하느라 말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적진의 동태를 살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만호의 가슴 한구석은 까닭 모를 불안함에 조여왔습니다.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만호는 아내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뒤로하고 떠나온 자신을 책망하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양 땅을 밟았을 때 이미 집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하인들의 곡소리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부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은 만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위패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하였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당신이 남긴 저 아이만은 내 목숨을 다해 지키겠소. 하지만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왕실의 부름은 계속되었습니다. 만호는 아침 일찍 궐로 나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왔고 지문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채우지 못한 채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지고 고집스러워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문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몸종 수양이 아무리 달래보아도 지문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안 오셔? 아버지는 왜 맨날 궁궐에만 계셔? 5살 어린아이의 질문에 수양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함께 눈물만 훔쳤습니다. 지문은 점점 더 삐뚤어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수양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어머니의 채취가 남은 옷자락 하나를 품에 안고 몰래 집 담장을 넘고 말았습니다. 퇴거하여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수양의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나으리 죽여주십시오. 도령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만호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 지문이가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만호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하며 수양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이 동원되어 온 동네를 뒤졌으나 지문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직접 횃불을 들고 장터로 달려나갔습니다. 지문아 어디 있느냐? 조선 제1의 무관이라 칭송받던 위엄은 간대없고 자식을 잃은 한 아비의 절규만이 어두운 밤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는 골목마다 샅샅이 뒤지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깊어가고 찬바람만 몰아칠 뿐 어린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밤새 지문을 찾아 헤매던 광군들과 수양은 초췌한 모습으로 장터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호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내 아내가 남긴 유일한 핏줄인데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잃다니 만호는 자신의 무심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지문을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까지 정갈하게 빗겨준 채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 관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문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어제보다 한결 밝아진 얼굴로 걷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멀리서 서연과 함께 걸어오는 아이를 발견한 수양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만호 또한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 지문을 확인하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양은 지문을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아이의 몸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도령님,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이 미천한 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양의 품에 안긴 지문은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다가도 이내 서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수양과 관군들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장터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고 있기에 저희 주막에서 하룻밤 보살펴 준 것뿐입니다. 관군들이 서연을 에워싸며 경계하자 만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만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향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있었느냐? 만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넘쳤으나 그 안에는 안도와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만호의 화려한 관복과 위압적인 기운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곧 고개를 똑바로 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아이가 배고파하기에 국밥 한 그릇 먹여 재웠을 뿐입니다. 귀한댁 자제인 듯하여 날이 밝자마자 관아로 데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실함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문을 품에 안으려 했으나 지문은 오히려 만호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다시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싫어. 나 이모랑 더 있을래. 이모 국밥이 더 맛있단 말이야. 지문의 돌발 행동에 만호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의 떼쓰는 모습에 만호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수양은 겨우 지문을 달래어 안아 올렸습니다. 지문은 수양의 어깨 너머로 서연을 바라보며 연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내일 또 올게. 꼭 국밥 해줘야 해. 서연 역시 멀어지는 아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지문아. 꼭 다시 오너라. 따뜻한 국밥 말아놓고 기다리마. 서연의 목소리는 지문의 귓가에 따뜻하게 머물렀습니다. 지문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만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연을 오랫동안 응시하였습니다. 서연은 만호에게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자신의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저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아들이 그토록 서연을 따르는지 묘한 호기심과 감사가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만호와 서연 그리고 지문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인연의 서막이었습니다. 내금이장 만호의 사별 소식이 장안에 퍼지자마자 그의 집 대문 문턱이 닳도록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으리 판서댁 금쪽 같은 막내딸이옵니다. 용모가 해와 같고 성품이 비단결이라 하니 어찌 마다하십니까? 중매쟁이의 호들갑에도 만호는 서재에 앉아 묵묵히 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의 눈매는 서슬 퍼런 칼날만큼이나 차갑고 고독하였습니다.
아내 유 씨가 떠난 자리에는 그 어떤 화려한 비단꽃도 뿌리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만호는 아내의 유품인 비치개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권세가들의 정략적인 혼처를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아들 지문과 나라를 향한 충심만이 남았으나 밤마다 찾아오는 정적은 조선 최고의 무관도 견디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이런 만호의 철벽 같은 마음을 흔들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여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안 최고의 기방 일화루의 머리 기생 월하였습니다. 월하는 웬만한 정승 판서들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 만큼 콧대 높은 미색이었으나 만호 앞에서만은 수줍은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만호가 밤샘 근무를 한다는 소식에 직접 주방에 들어가 귀한 전복과 산삼을 넣은 보양죽을 쑤었습니다. 나으리께서 드실 것이니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월하는 정성껏 끓인 죽통을 비단 보자기에 싸들고 궐문 앞을 찾았습니다. 찬서리가 내리는 밤이었으나 월하는 만호의 얼굴을 단 한순간이라도 보기 위해 얇은 저고리 차림으로 몇 시간을 꿋꿋이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나오던 만호는 문 앞에 서 있는 월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월하, 이 깊은 밤에 얘가 어디라고 얘까지 왔느냐? 만호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하였습니다. 월하는 떨리는 손으로 죽통을 내밀며 고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의 안색이 초췌해 보이시어 소첩이 작은 정성을 준비했사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호는 그 귀한 죽통을 받아드는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월하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정성은 고마우나 나는 이미 저녁을 들었느니라. 여인의 몸으로 밤이슬을 맞으면 병이 날 터이니 어서 돌아가거라. 만호의 배려는 따뜻했으나 그 너머에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거대한 거리감이 느껴져 월하의 눈가에는 서글픈 빛이 서렸습니다. 월하는 기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내 미색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나으리의 마음이 돌로 된 것인가. 월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만호의 하나뿐인 혈육, 지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으리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아이의 마음부터 사야겠구나. 월하는 다음 날 당장 장안에서 가장 유명한 장난감 가게와 과자점을 돌며 술에 한 가득 보물을 실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호랑이 인형부터 달콤한 조청이 듬뿍 발린 육아까지 어린아이라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월하는 거울 속 자신에게 결연한 눈빛을 보내며 내금이장댁 방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월하는 화사한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휘날리며 만호의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도령님, 이 예쁜 이모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월하는 마당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던 지문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녀 뒤로 하인들이 보물 상자를 하나둘 내려놓았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놀이개와 알록달록한 비단공들이 마당 가득 펼쳐졌습니다. 월하는 지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애교 섞인 콧소리를 섞어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궁궐에서도 보기 힘든 귀한 과자랍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월하의 눈에는 지문만 포섭하면 만호의 안방마님 자리가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의 반응은
월아의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지무는 월아가 내미는 과자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싫어. 이 냄새 이상해. 끈적거리고 너무 달기만 해. 지문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월아는 당황하여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도령님. 이게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건데요. 하나만 드셔보세요. 월아가 억지로 과자를 지문의 입가에 가져가자 참다 못한 지문이 손을 휘둘러 과자 상자를 쳐버렸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육과 조각들을 보며 월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건 이모 국밥보다 100배 1000배 맛없어. 난 이모가 해주는 국밥 먹으러 갈 거야. 지무는 월아를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국밥 이모한테 갈래. 아버지한테 보내달라고 할 거야. 지문의 외침에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월아는 흩어진 과자 조각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모, 국밥? 대체 그게 누구란 말이냐? 월아는 수양을 붙잡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수양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하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 천한 주막의 딸 자식이 감히 내금이장댁 도령의 입맛을 버려놓았다는 사실에 월아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월아의 손등에 핏대가 섰고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서연을 향한 불길 같은 질투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서재에서 지문의 잠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국밥만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들었다는 말에 만호의 가슴은 복잡한 심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한 국밥 한 그릇에 이리도 마음을 뺏기다니 대체 그 주막 여인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는 것이냐? 만호는 지문의 방을 찾아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꿈에서도 국밥 이모를 부르는지 지문의 입가가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결심한 듯 평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금이장의 위엄을 내려놓고 한 아비로서 아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따뜻함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만호는 선비 차림으로 서연의 주막 거리에 닿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주막에는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골목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담벼락 뒤에서 주막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 조카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 한 입 더 먹자. 그래야 쑥쑥 크지. 서연의 목소리는 지문을 달래던 그날처럼 따뜻하고 포근하였습니다. 아이가 서연의 품에 얼굴을 부비며 웃자 서연 또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호는 그 풍경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막 밖에서 험악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와, 주막 딸려나. 장터 물 다 흐리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욕심 많은 상인 최서방과 그 일당들이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서방은 서연이 가난한 이들에게 공짜로 국밥을 나눠주는 바람에 자신의 가게 손님이 줄었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키우는 주제에 어디서 선행질이야?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최서방은 서연의 밥상을 발로 걷어찼고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린 조카를 등 뒤로 숨기며 부들부들 떨었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최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제 마음입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게 어찌 죄가 됩니까? 서연의 당당한 외침에 최서방은 더욱 화가 나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최서방의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선비 차림의 만호가 정광석화처럼 나타났습니다. 만호는 최서방의 손목을 단숨에 낚아채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장터에 법도가 없다 하더니 과연 눈 뜨고 못 볼 지경이구나. 최서방은 만호의 강력한 힘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체를 숨긴 만호의 위압적인 기운에 최서방 무리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이 누군데 남의 장사에 참견이야. 관아에 신고하겠다. 최서방은 으름장을 놓으며 주랭랑을 쳤고 아수라장이 된 주막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지문을 데려간 그 엄격해 보이던 사내와 닮았으나 지금은 소박한 선비 차림이라 서연은 긴가민가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보잘것없는 주막의 소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서연의 눈에는 억울함이 서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모습이 만호의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찔렀습니다. 만호는 깨진 그릇 조각을 손수 치우려는 서연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국밥 잔해를 닦아내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 천한 곳에 어찌 선비님 같은 분이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아이가 먹던 국밥 한 그릇이 그리워 오신 것이라면 제가 다시 말아 올리겠습니다. 서연은 조카를 달래 안으로 들여보낸 뒤 다시 솥 앞에 서서 정성을 다해 국물을 담았습니다. 만호는 주막 구석진 평상에 앉아 달빛 아래 홀로 묵묵히 일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하였습니다. 집에서는 기생월아가 화려한 보물로 지문의 환심을 사려 난리를 피우고 있겠으나 이곳의 공기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지문이 그토록 갈구하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호는 서연이 내민 따뜻한 국밥 그릇을 받아들며 이 여인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 아들이 느꼈을 온기를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하였습니다. 월아는 장안에서 가장 솜씨 좋기로 소문난 신발 장수를 불러 지문의 발치수를 대강 짐작하여 오색 비단 신발을 맞추었습니다. 은실로 구름 문양을 새기고 코끝에는 영롱한 진주까지 박은 그 신발은 웬만한 양반과 여식들도 평생 신어보지 못할 귀물이었지요. 월아는 승전보를 울리러 가는 장수처럼 당당하게 만호의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도령님, 이 신발 좀 보세요. 이걸 신고 걸으면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 거랍니다. 월아는 지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비단 신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지문은 툇마루에 앉아 나무 막대기로 바닥만 긁을 뿐 월아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싫어. 발 아파 보여. 나는 집신 신고 이문의 주막 마당 뛰는 게 더 좋아. 지문의 싸늘한 대꾸에 월아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천하의 월아가 5살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월아는 당혹감을 감추려 억지 웃음을 지었으나 파르르 떨리는 입가까지는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도령님, 시장 바닥 흙먼지 묻은 집신이 어찌 이 비단 신에 비하겠습니까? 자, 어서 신어보세요. 월아가 억지로 지문의 발을 잡으려 하자 지문은 질색하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저리가. 이모 국밥 냄새는 구수한데 아줌마한테서는 머리 아픈 꽃 냄새만 나. 싫단 말이야. 지문은 툇마루에서 뛰어내려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국밥 이모한테 갈 거야. 라는 외침이 새어나오자 월아는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장안의 사내들이 제 치맛자락 한번 잡으려 줄을 서는데 고작 국밥 냄새에 밀렸다는 사실이 월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분노로 몸을 떨던 월아는 결심한 듯 가마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있다는 그 주막으로 가자. 도대체 어떤 년이길래 내 앞길을 막는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월아는 화려한 장식의 가마 안에서 손톱을 깨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주막거리에 도착한 월아가 가마 문을 열고 내리자 허름한 골목이 그녀의 화려한 미색으로 환해지는 듯하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넋을 잃고 월아를 바라보았으나 월아의 눈은 오직 하나 서연의 주막 팻말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낡은 평상과 때 묻은 가마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은 월아가 평생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천하고 비루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선 월아는 코를 찌르는 구수한 육수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다가 눈부시게 화려한 월아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나, 귀한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자리가 마땅치 않은데 어쩌지요? 서연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월아는 서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물기 젖은 무명옷에 질끈 동여맨 머리, 그리고 얼굴에 묻은 거뭇한 그을음까지. 월아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과부년이 내 상대라고? 월아는 제 치맛자락이 바닥에 닿을세라 조심스럽게 평상 끝에 걸터 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월아는 품속에서 묵직한 금비녀 하나를 꺼내 평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두었습니다. 긴 말 않겠다. 내금이장댁 도령님께 무슨 약을 썼길래 아이가 이리 사족을 못 쓰는 것이냐. 이 비녀를 줄 테니 그 국밥 비법을 내놓아라. 서연은 당황스러운 듯 금비녀와 월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금비녀의 광채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서연은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을 쓰다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비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자식 입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끓이는 것뿐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월아는 가소롭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성? 그따위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비법을 말하란 말이다. 월아의 다그침에도 서연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귀한 분께는 정성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주막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랍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건 화려한 비단이 아니라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지요. 서연은 금비녀를 다시 월아 쪽으로 정중히 밀어내었습니다. 이 비녀는 제게 과분합니다. 가져가십시오.
자신의 제안이 단칼에 거절당하자 월아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막 방 안에서 서연의 조카가 엄마 하며 뛰어나와 서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월아는 그 아이를 서연의 친딸이라 확신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식까지 딸린 천한 과부년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월아는 분노를 사기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월아가 떠난 뒤 주막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아에게 매수된 최서방 일당이 술 취한 건달들을 모아 주막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어이, 여기 주인년 어디 갔어? 국밥 맛이 예전만 못하잖아. 거구의 사내들이 주막 평상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님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서연은 조카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나으리들 취하셨으면 그만 돌아가십시오. 장사에 방해가 됩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으나 건달들은 오히려 낄낄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연이 장터에서 좀 뜨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오늘 주막 문 닫고 우리랑 좀 놀아보자고. 건달 하나가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려 하자 서연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건달의 힘에 밀려 바닥으로 강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서연의 비명소리가 주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사발 조각 위로 넘어진 서연의 팔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건달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발길질을 하려 하였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엄살이야? 당장 일어나서 술이나 안 따르고. 절체절명의 순간 주막 입구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더러운 발 치우지 못하겠느냐? 목소리의 주인공은 선비 차림을 한 만호였습니다. 지문이 또 주막으로 도망쳤을까 걱정되어 들렀던 만호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서연을 본 순간 눈빛이 형형하게 변하였습니다. 내 놈들은 누구길래 이리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냐. 건달들은 만호의 선비 차림을 보고 비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웬 새님 하나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보네. 얘들아, 저놈부터 처리해라. 그러나 만호는 조선 최고의 무관이었습니다. 달려드는 건달의 팔을 단숨에 꺾어 바닥에 맺히더니 순식간에 나머지 장정들을 제압하여 주막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만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살벌한 기세가 담겨 있어 건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만호는 서둘러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만호는 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어찌 또 서연의 팔에서 흐르는 피가 만호의 옷소매를 적셨습니다. 만호는 황급히 자신의 비단 소매를 찢어 서연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으나 상처를 다루는 손길만큼은 더없이 세심하고 다정하였습니다. 서연은 만호의 넓은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든든함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습니다. 만호는 서연과 아이를 데리고 주막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아이를 달래 재운 뒤 만호는 서연의 다친 팔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며칠째 정체를 숨기고
주막이를 거들어준 이선비의 묵묵한 다정함에 서연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나으리,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어찌 제게 이토록 마음을 쓰시는지요. 서연의 작은 목소리에 만호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처럼 선한 사람이 어찌 이리 험한 일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아비는 대체 어디서 무얼 하길래 여인 혼자 이런 고초를 겪게 한단 말이오. 만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먼 곳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지아비는 없습니다. 저 아이는 제 딸이 아니라 지난 역병 때 돌아가신 제 언니가 남긴 하나뿐인 핏줄입니다. 서연은 담담하지만 애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들은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 키운다 손가락질하지만 저는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모가 아닌 엄마로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서연의 고백에 만호는 들고 있던 약통을 멈추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자신의 고독과 조카를 위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쓴 서연의 숭고한 모성애가 묘하게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는구려. 참으로 귀하고 장한 마음입니다. 만호는 서연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만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월화가 보낸 정보원들이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금이장 나으리가 주막령과 방 안에 단둘이 있다 이거지?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구나. 정보원들은 서둘러 월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만호가 건네는 따뜻한 물을 마시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지켜주겠노라 속으로 다짐했으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막 앞 장터 벽보판에는 서연의 이름이 적힌 흉측한 방이 붙었습니다. 주막딸 서연 아비 없는 자식을 제 자식이라 속여 키우며 장터 사람들을 기만하고 근본 없는 자를 끌어들여 주막의 법도를 어지럽힌다는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평소 서연의 선행을 시기하던 상인들과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주막을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쩐지 조카라더니 행색이 묘하다 했어.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며 우리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연의 국밥집에 침을 뱉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만호는 궐에서 이 소동을 전해 듣고 대노하여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왕실의 엄한 규율과 월화가 미리 손을 써둔 대신들의 견제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텅 빈 주막에서 겁에 질린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어제 만호가 상처를 감싸주었던 그 소박한 수건을 손에 쥐고 닥쳐올 시련을 직감합니다. 장터 한복판 서연의 주막을 둘러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구수한 국밥 냄새를 쫓아 사람들로 북적였던 평상은 먼지만 쌓인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월화가 퍼뜨린 근본 없는 아이를 키우며 장터를 속였다는 흉측한 소문은
삽시간에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묵묵히 마당을 쓸고 솥을 닦았습니다. 비난의 돌멩이가 마당 안으로 날아들어와도 서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며 견뎌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품 안의 어린 조카 또한 갈 곳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다시 한번 가마솥 아래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주막 앞길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월아가 내려섰습니다. 월아의 뒤로는 험상궂은 기방 장정들이 줄을 지어 서연의 주막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 어머나, 이 먼지 구덩이에서 아직도 국밥을 말 고집이 남았느냐? 월아는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서연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내금이장 나으리 같은 분은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꿈에서도 우러러볼 산이 아니다.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더니 꼴이 좋구나. 월아는 서연의 발치에 침을 뱉듯 독설을 내뱉으며 서연의 존재를 철저히 짓밟고 무시하였습니다. 서연은 월아의 모욕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으리를 우러러본 적도 넘본 적도 없사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그릇 준 죄밖에 없는데 어찌 이리 가혹하게 구시는지요. 서연의 당당한 대꾸에 월아는 오히려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죄? 내 존재 자체가 죄니라. 감히 내 앞길을 막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월아는 수하들에게 눈짓을 하였고 장정들은 주막의 식탁을 뒤엎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연은 깨지는 그릇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으나 아이가 있는 방을 향해 몸을 던지듯 달려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서연은 구석에서 사르르 떨고 있는 어린 조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서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애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이 이모가 못나서 우리 강아지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지만 지문아, 우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단다. 죽은 내 어미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게야. 그러니 무서워 마라. 이모가 꼭 지켜줄게. 서연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나 아이를 감싸 안은 팔에는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 주막 뒤편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평복 차림의 만호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위기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담벼락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꼭 지켜줄게라며 아이를 달래는 서연의 눈물 섞인 고백은 만호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로 베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속내와 고결한 마음씨, 그리고 세상을 향해 홀로 맞서는 그 외로운 용기를 확인한 만호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인을 연모하는 사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주막 밖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서연에게 국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 얻어먹으며 도움을 받았던 옆집 안악이 참다 못해 장터 한복판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아, 다들 미쳤어?
서연이가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푼 정이 얼마인데 저런 기생년의 헛소문에 노라나 돌을 던진단 말이냐? 안악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 잃은 조카를 제 자식처럼 키운 게 무슨 죄라고 이리 모질게 구느냐? 다들 정신 차려. 안악은 눈물로 호소하며 서연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머뭇거리던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장터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만호의 집을 몰래 탈출한 지문이었습니다. 이모, 국밥 이모. 지문은 수아들의 마가섬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주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뒤집힌 평상과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나쁜 아저씨들, 우리 이모 괴롭히지 마. 5살 어린아이가 장정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서연을 지키려 들자 구경하던 군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문은 방 안에서 나온 서연의 품에 덥석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이모 나왔어. 내가 다 혼내줄게. 울지 마. 지문의 등장에 월하는 당황하여 장정들을 다그쳤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떼어내라. 내금이장댁 도령님이 이런 천한 곳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장정들이 지문을 거칠게 끌어내려 하자 서연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령님께 손대지 마십시오. 제발 그만하십시오. 서연의 절규에도 장정들은 비웃으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지려는 찰나 어둠을 가르고 묵직한 호통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누구를 범하려 드느냐. 군중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내금이장 관복을 위험 있게 갖춰 입은 만호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내금이 군사들이 칼을 찬 채 절도 있게 뒤따랐습니다. 만호의 서슬 퍼런 기세에 서연을 괴롭히던 장정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으리 월하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만호는 쓰러지려던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내금이장이 이 자리에 있거늘 감히 누가 내 아들이 어머니라 부르는 이 여인에게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만호는 군사들에게 명하여 서연을 괴롭히던 장정들과 배후의 최서방 일당을 단숨에 제압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배고픈 백성들을 돌본 의로운 자이며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다. 또한 부모 잃은 혈육을 제 자식처럼 키워낸 이 나라의 귀감이다. 만호의 선언에 장터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만호는 월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질투가 눈을 멀게 하여 무고한 일을 해하려 하였으니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당장 이 여인을 끌어내어 의금부로 압송하라. 월하가 울부짖으며 끌려가고 난장판이 되었던 주막은 만호의 등장으로 단숨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껏 정리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소. 서연은 만호의 품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습니다. 지문 역시 두 사람의 다리를 꼭 붙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서연의 진심과 만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시련 끝에 마침내 서연의 결백이 밝혀지고 내금의장이 그녀를 공식적으로 보호하겠노라 선포하는 통쾌한 구출극으로 챕터가 마무리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장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금의장의 공식적인 보호 아래 서연의 주막은 예전보다 더 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연을 시기하며 돌을 던졌던 상인들은 이제 앞다투어 주막 마당을 쓸어주며 사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 평소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넉넉히 말아내밀었습니다.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 배가 든든해야 장사도 잘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서연의 너른 마음씨에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참회하였습니다. 주막은 이제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정을 나누는 장터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지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호가 채비를 서두르자 지문이 갑자기 만호의 도포 자락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님, 저 그냥 여기서 이모랑 살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이모랑 은실이도 같이 데려가요. 예. 5살 아이의 간절한 떼쓰기에 만호는 당혹스러운 듯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문은 서연의 치맛자락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모 없는 집은 썰렁해서 싫단 말이에요. 아버님도 이모 국밥 좋으시잖아요. 지문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만호와 서연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치며 두 사람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시각 장터 어기 가마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월아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제 만호로부터 진심이 담기지 않은 화려함은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차가운 일가를 들은 뒤 그녀의 자만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수한 차림으로 장안을 떠나기로 결심한 월아는 지문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서연의 모습에서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진실한 사랑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내가 가진 보석들이 저 국밥 한 그릇의 온기보다 못했구나. 월아는 지문을 향한 집착과 만호를 향한 뒤틀린 연정을 저녁 노을 속으로 흘려보내며 소리 없이 가마를 돌려 멀리 떠나갔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길과 칼날을 견뎌온 무관의 손이 가마솥과 씨름하며 거칠어진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부인, 이 손이 이 나라를 지키는 내 칼보다 귀하오. 당신의 정성이 내 아들을 살렸고 차갑게 식었던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하였소. 만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서로의 체온을 느낀 두 사람에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주막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지문과 은실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며 친남매처럼 정겹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서연은 가마솥에서 갓퍼올린 따뜻한 숭늉을 만호에게 건네며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단하고 시련은 또다시 찾아오겠으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심만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정성과 선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편견과 시기보다 강한 법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볕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주막 처마에 걸린 옥패와 국자가 바람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서연의 국밥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